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담당하게 될 강사 김흥식이고요. 닉네임이 한다면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죠.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가요. 근데 2025년까지만 지금 방식의 시험으로 운영이 되고요. 자격증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시험으로 치러지고요. 그러니까 과목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딩이 많이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코딩에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으로는 이제 유일하게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었는데, 명칭 자체가 이제 아예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 과목도 변경이 되고요. 지금 필기가 너무 쉽죠, 그죠? 뭐 떨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개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그 문제,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하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변경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가 프로그래밍 기능사 필기로 바뀌면서 현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도의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목을 보니까, 변경된다는 과목을 보니까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 과목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목들이 산업기사와 많이 비슷해졌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물론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겠죠. 그죠? 근데 올해 안에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취득하기는 가장 좋다. 왜냐하면 내년에 변경하기 전에 일단 새로운 문제를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마지막 연도에는 보통 얘네들이, 그러니까 인력관리공단 애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수준의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뭐 1.7%에 1.6%의 그런 합격률이 나왔었는데 그런 정도는 안 나오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수준의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가 이미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과목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실기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요. 운영체제가 지금 있는데, 운영체제 기초라는 게 이제 윈도우하고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총 20문제가 출제가 돼요. 총 전체 20문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의 문제는 총 20문제입니다. 한 문항당 5점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꽈락이 없어요. 꽈락이 없고 60점 이상만 득점하면 됩니다. 60점 이상. 그러니까 12문제만 맞춰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운영체제는 3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이제 이게 틀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냥 운영체제는 3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운영체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마무리 문제도 좀 보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 충분히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점수를 따야 됩니다. 따야 되는 과목이에요. 무조건 따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네트워크 기초 활용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좀 나중에 할게요. 네트워크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계층 구조, 물대내 전세평, 뭐 OSI 7계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필기처럼 뭐 OSI 7계층의 순서만 외워도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 문제도 나옵니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계층에 대한 특징들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돼요.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 뭐 물리 계층에 속하는 거, 전송 계층에 속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출 문제 위주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기출 문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럼 여섯 문제를 맞추면 돼요. 30점 득점이야. 이제 30점 남은 거야. 됐습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좀 나중에 한다 그랬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C 언어하고 자바가 나옵니다.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 지향 언어, 자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원래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고리즘만 나왔었고요.
2020년 1, 2, 3회차까지는 알고리즘도 나왔었어요. 알고리즘도 나왔었어요. 왜냐면 나올 수밖에 없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알고리즘이 이해가 돼야 프로그래밍을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시되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2020년 전까지는 알고리즘만 나왔다가 C 언어 자바로 바뀌면서 알고리즘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C 언어나 자바의 코드를 분석하실 때 알고리즘에 대한 상식이 좀 있으시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혀 있거나 분석하는 요령들을 좀 저한테 배우셨으면 C나 자바의 어떤 코드를 만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시려면 기본 알고리즘 강의는 좀 들으셔야 된다.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이게 6문제가 나와요. 이거 다 맞고요. 프로그래밍 다 맞으면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난이도 조절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한 6문항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2문제 정도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기사 문제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 시험들은 마찬가지인데 만점자가 많이 나오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리게끔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난이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만점으로 합격하겠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격증에 점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격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오면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시고, 분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정말 시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꼭 풀어내겠다 이런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이 뭐 애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뭐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넣은 겁니다. 근데 얘 문제가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한 문제. 심지어는 2023년이었나? 두 번인가요? 2회차 정도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거나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관련된 강의가 몇 강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투자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희 학원생들한테는요.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하지 말고 기출문제랑 모의고사랑 그냥 시험 전 마무리 그 정도 문제만 그냥 암기하고 가.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차라리 운영체제랑 네트워크랑 그 두 과목을 그냥 차라리 더 공부해.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아예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나오면 그냥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그 한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그래. 맞춰도 찜찜하고 뭐 틀려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런 과목인데 괜히 시간 투자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뭐 한다면 제가 기출문제만 정리했는데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출문제만 봤는데 맞췄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SQL입니다. 이 SQL하고 아까 DB였어요. 나중에 보자 그랬던 거. 원래 DB가 데이터베이스고요. SQL이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른 종목으로 지금 얘네들은 취급하고 있지만 한 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한 과목이야. 한 과목입니다. 근데 7문항이 이제 남잖아요. 7문항이 나와요. 7문항이 모두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DDL, 뭐 SQL, 뭐 Select from Where, 뭐 이런 거 외웠잖아. 뭐 그랜트, 뭐 리보크 이런 거 공부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필기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로만 7문항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DB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뭐 튜플이라든지 뭐 스키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DBMS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용어들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걸 한 과목으로 치면 돼요. 이걸 한 과목으로 쳐서 7문항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건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 자, 일단 시작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부터 하세요. 여유 있게 그냥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그냥 뭐 이 알고리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구나. 아 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찾아내는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냥 넘겨요. 그냥 넘겨요. 이해 안 간다고 뭐 그냥 뭐 그러지 마시고 너무 시간을 길게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한 다음에 바로 언어를 갑니다. 이 언어는요. 한번 듣고 공부하시면요. 잘 까먹지 않아요. 까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까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까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세요. 이걸 먼저 하셔가지고 여섯 문항을 이 여섯 문항 중에 아 난 네 문항은 진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 운영체제 하세요. OS 그리고 네트워크 하세요. 통신 요렇게가 여섯 문항이에요. 됐어요? 이거는 다 맞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정말 난이도 조절을 진짜 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되게 어렵게 내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걸 낼 수 있겠죠.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든지 제 강의에 있었던 거, 제 교환에 있던 교재에 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면 난 무조건 맞춰야겠다. 나 여섯 문제 다 맞출 거다.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각오하시고 해야 돼요. 내용도 많지도 않아요. 내용도 많지도 않으니까 그냥 공부하세요.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SQL이에요. DB SQL. 자, 요게 바로 일곱 문항이 출제가 돼요. 이걸로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돌리셔야 돼요. 계속 돌리시고 나중에 까먹잖아, 그죠? 암기 까먹이니까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시험점 마무리 문제가 있어요. 시험점 마무리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시험점 마무리에서는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쪽만 강의를 찍어놨고요. 나머지는 그냥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라고 시험점 마무리 문제를 그냥 준비를 해놨어요. 그거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요. 이제 그래도 좀 시간 남아야 돼요. 많이 남은 상태에서 어떤 분들이 물어본 것 같은데 한다면님 뭐 기출문제 그냥 뭐 굳이 풀 필요 있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마나한 질문이에요. 기출문제를 안 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출문제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 언어도 다 직접 풀어보시고 본인 힘으로 다 풀어보시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이렇게 나왔지만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재 찾아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2020년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네 번씩 시험 봤어요. 한 연도에. 그러니까 5년이죠. 20문제 곱하기 5, 100문항? 100문항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아닌가? 곱하기 4도 해야 되나요? 그렇죠. 5년, 4번이니까. 그죠? 20에 20, 한 400문제 되겠네. 그죠?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기출문제 단합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1회부터 그냥 쭉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물론 답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왔는지 쭉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야 뭐 그냥 보시면 되지만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SQL하고 DB 이런 파트 암기 과목 파트 있죠? 쭉 내리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가 나왔는지 봐야 돼요. 이거 S셀렉트가 나고 유니온이 나왔었네. DBA 이거 정리된다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본인이 예측할 수 있어요. 본인이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뭐 쭉 정리해 놓은 것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지금 2025년이니까 4번 있잖아요, 시험이. 뭐,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몇 번째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번째일 수도 있는데, 필기 유효 기간이 남아있다면, 어차피 프로그래밍 기능사 실기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으니까, 크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냥 자격증 시험일 뿐이에요. 뭐, 이거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되게 난 바보야 뭐 이런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취업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죠? 취직 시험도 아니고 뭐 대학 입시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있어요. 다만 그냥 내년에 그냥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명칭이 바뀌는 것뿐이지 그냥 이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다음에 보면 되지 뭐. 난 프로그래밍 좋아해. 난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딸래.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뭐, 그럴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거 기회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아요. 보통. 마지막 시험 보는 그 연차에는요, 보통 대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 수준, 그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물론 뭐 1.7%, 1.6%대의 수준이 아니고 최근의 유형을 딱 분석했을 때 그 정도 난이도, 기출문제가 출제됐던 그 정도의 난이도, 기능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걔네들이 진짜 뭐 또 이상한 맘 먹고 엉뚱하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 강의 잘 들으시면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는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밤늦게 하시거나 그러면 내가 답 못하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중일 땐 또 답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문자는 오는데 바로 답을 못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쉬는 날이 있어서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뭐 좀 어려운 게 있거나 그러면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어렵거나 그러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타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오타가 만약 있다면 그것도 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게시판에 공지사항에 제가 오타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